양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노란 병아리처럼 병아리 옷을 입고 왔어요. 작가 병아리. 네, 요즘 글을 쓰는 병아리 이만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글을 쓰고 싶은 당신에게입니다. 글 잘 쓰고 싶은 건 누구나 갖는 마음 아닐까요? 이 중에 나는 글 못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마 없죠? 누구나 잘 쓰고 싶은 게 글이 아닌가 해요. 제가 대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누군가 나한테 말로 고백을 했는데 찼어요. 근데 글로 고백해서 사귄 적 있어요. 글 잘 쓰는 게 그렇게 매력적입니다. 예시가 좀 부적절했나요? 글이 가진 힘은 굉장히 많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있던 마음도 사라지게 하는 게 글이 아닐까. 그만큼 글이 가진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잘 쓰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글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또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글쓰기의 최전선, 그리고 유혹하는 글쓰기예요. 이 글쓰기의 최전선부터 일단 시작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은유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2015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은유 작가님을 처음 책을 읽었던 건데 너무 글을 잘 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입덕을 해서 이후로 은유 작가님 책을 많이 사봤죠. 은유 작가님에게 관심이 생긴다면 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이 책도 1+1으로 추천을 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글쓰기의 최전선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왜 그렇다면 글을 쓰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약 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든데 내 인생은 망한 거 아닐까? 이런 시기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은유 작가님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최선이고 전부일까? 그러한 물음에서 나의 글쓰기는 시작되었다. 8페이지 나오네요. 글을 쓰면서 여자, 엄마, 노동자라는 집합 명사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김지영이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삶을 지켜내고자 버둥거렸다. 나에게 글쓰기는 곧 안간힘 쓰기였다. 직장 다니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데 그냥 여자 혹은 엄마 혹은 뭐 사원, 부장 이런 식으로 집합 명사에 내가 사라지는 거죠. 거기서 나라는 고유 명사를 지키기 위한 게 글쓰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10페이지에서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전세 자금 걱정, 아이들 성적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등 정체모를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 점이 참 좋았다. 그렇다면 누구나 글 쓰는 목적은 있어요. 글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을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작가는 정말 대단한 영감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글을 쓰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18페이지에 무엇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법이다라고 하면서요, 본인이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가문력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글을 쓰려면 뭔가 이게 슬프거나 즐겁거나 분노하거나 뭔가를 느끼는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메모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글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의 대화도 진짜 이제는 저에게 많은 글의 소재가 되고요. 직장에서 되게 화가 났던, 빡쳤던 일,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글감이 됩니다. 제 한겨레 칼럼을 쓸 때 화가 나는 계기가 진짜 많이 좋은 도움이 돼요. 그런 게 감흥력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12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일주를 한다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어도 그냥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퉁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경험을 한 권의 또 책으로 쓴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는가를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글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글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짧은 글을 SNS에 계속 쓰는 거는 글 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짧은 글을 쓰는 거, 그쵸? 그거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건 이건 저는 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용기를 낸 거거든요. 글 비공개로 많이 쓰잖아요. 그럼 아무에게도 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은유 작가님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은 내 글이 누군가에게 가닿길 바라는가? 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글을 쓰면서 어떤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글들은 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글이 되려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일기처럼 쓰는 글도 글은 글이지만 좋은 글이 되려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글을 쓰는 사람은 많이 없다 얘기하면서 55페이지에요. 글을 쓰고 싶은 것과 글을 쓰는 것은 쥐며느리와 며느리의 차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다. 글을 쓰고 싶은 것은 기분이 삼삼해지는 일이고 글을 쓰는 것은 몸이 춘다는 일이다. 주변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글을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영화 보는 걸 나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화 안 보나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진짜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진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쓰고 싶은 기분만 느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글을 쓰고 싶은 걸까를 느껴보려면 하루는 책을 읽고 하루는 글을 쓰면서 한 달을 해봐라. 진짜 자기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글을 쓰고 싶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라고 궁금하게 되잖아요. 5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을 해야 능력의 확장이 일어난다. 일단 써라. 써야 쓴다. 글쓰기의 초기 과정은 질보다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글을 쓰려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일단 쓰고 그걸 몇 번 들여다보고 다듬고 하면서 다시 첫 문장을 쓰고 많이 쓰는 게 문장력이 향상이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뼈 때리는 얘기 두 번째가 나옵니다. 내가 쓴 글이 곧 나다. 부족해 보여도 그게 지금 너의 모습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실망하고 또 다시 부단히 과정을 거쳐서 나아져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원래 처음에 자기 글이 되게 좀 잘 쓴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요? 전 처음에 제가 초반에 출판사 처음에 이제 막 의뢰 오기 전에 좀 제가 이제 혼자 막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제가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그런 착각하는 시기가 있는데 점점 글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진짜 좀 힘들게 느껴졌던 게요. 내 마음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지? 무슨 표현을 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일까? 이러면서 막 몇 번을 막 삭제하고 막 지우고 이랬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던 팁이 여기 나옵니다. 6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 이 얘기 꼭 기억하세요. 추상에서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몇 개의 단어로 설명하지 말고 당시의 정황을 보여줘라.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이런 글을 쓸 거예요. 이거는 먼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는 건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문장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보여줘라 하면서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는 매일 포금을 하시고 방세를 못 준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동생은 방학 책값 밀린 기성회비 때문에 학교에 안 가겠다고 아침마다 울면서 어머니의 지친 마음을 괴롭힐 땐 나는 하루가 또 돌아온다는 것이 무서웠다.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교를 특별히 부리지 않아도 울림이 있는 글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또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과 책은 연필과 공책처럼 꼭 붙어있는 친구 같아요. 8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좋은 책을 읽었다. 읽기와 쓰기는 다른 행위지만 내용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좋은 문체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은 총체적으로 글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좋은 독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책을 많이 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쓰기의 최전선과 더불어서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스티븐 킹의 창작론인데요. 이 스티븐 킹은 그 유명한 작가죠.
대부분의 작품이 출판되기 무섭게 전 세계로 번역이 돼서 수천만 부씩 팔려나가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소설을 쓰는가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중반 이후부터는 방법론에 대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 팁이 나오는데 글쓰기에서 낱말을 화려하게 치장하게 하려는 습관을 버려라. 그리고 언제나 완전한 문장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수동태, 한사코 피해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부사들로 뒤덮여 있다고 믿는다. 쓸데없는 부사 많이 쓰지 말아라. 이런 많은 꿀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유 작가님과 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 역시 이 잘 쓰는 분들이 하는 생각이 비슷한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꾸준히 책을 읽으면 언젠가는 자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미 남들이 써먹은 게 뭐고 아직 쓰지 않은 게 뭐고 진부한 게 뭐고 새로운 게 뭔지를 알고 쓰게 된다는 거죠. 책 읽는 게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 쓸 것인가 할 때도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뭐든 써도 좋으니까 진실만을 이야기해서 써라. 솔직하게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감하고 공감해서 실제로 실천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이걸 이제 세상에 내놓기 전에 단계인데요. 나의 완성품을 가장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의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 작품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보여주라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도 누군가에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를 때는 내가 진짜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에게 글을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1번, 망설이지 말고 일단 써라. 글쓰기 초반에는 질보다 양이다.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솔직하게 써라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2번째는 많이 읽어라.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보는 눈이 생기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읽어라. 그리고 3번째는 보여줘라. 혼자만 쓰고 혼자만 보는 건 진정한 글이 아니다. 내가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보여줘라. 공개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실천하면서 저와 함께 병아리 작가로 거듭나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양식이 분들 그런데 댓글 쓰는 실력을 보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드립이 좋을까? 어쩜 이렇게 또 구구절절 마음을 잘 표현할까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댓글에서 댓글 쓰기로 또 글쓰기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쉽지만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 양식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이 책 너무 좋네. 정말 양식당에서 추천하는 책은 다 좋아. 바빠 죽겠네 책 읽느라고. 바빠도 구독은 해야지. 댓글도 쓰고.